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샌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샌데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샌데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뭔가 조그만한 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아는 동생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를 찾아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허. 지금 화면에 뱀이 나오네요. 아우, 내가 지금 저만 봐도요. 속이 미식거려서. 너무 그래서 세요? 제가 그때, 그때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았던 게, 예. 오바이트를 많이, 이렇게 뭐랄까, 헛극질? 예.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인터뷰할 때 목소리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간신히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예. 두 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일단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한 분은 동생, 또 한 분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님이 지금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스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근데 샌데님은 방송하시기 예. 전에 이렇게 나 오늘 하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예. 뭐, 어차피 들어도 아는 거고, 뭐.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같이 듣는 그런 생동감 있는.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는 그 형님 때문에 그 한 동생을 알게 됐어요. 술자리에서. 예. 성격도 괜찮고 해서 가끔씩 뭐 시간 나면은 술도 한 잔씩 하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이런 또 공포를 좋아해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귀신을 보고 싶다. 뭐 혹시 뭐 저기 폐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자기를 데려가 달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 방송을 못 들어요. 겁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동생인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님 뭐 하세요 하길래 저녁에 집에 있지 뭐 하냐 했더니만은 술 한잔 하실래요 하길래 그 어딘데,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만은 또 술을 시켜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고민이 많은지. 그 동생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그 표가 나요. 네. 그래서 뭔 일 있냐 했더니만은 자기 마누라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가 한 달 됐대요. 그래서 내가 왜 어디 아파 했더니만은 원인이 없대요. 원인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먹지를 못한대요. 먹지를 못하고 간신히 이제 물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만 이렇게 좀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네. 근데 그 제주 씨가 원래 먹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몸도 통통한 스타일인데 전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깨병이다. 변명이 없는데, 그래서 나가라. 퇴원해라. 해서 퇴원을 했대요. 퇴원을 했는데 또 집에서 또 음식을 차려서 주니까 또 헛국질을 하고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뭐 먹은 게 없으니까 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또 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좀 받는 게 어떠냐 했던 게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형님하고 술 한잔 하려고 나왔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내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고 난 후에 다음날 제가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좀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아는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순댓국집이 있죠. 제가 잘 가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걸 한 그릇씩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 형님을 불러서 이제 순댓국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댓국집을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이제 별명이 똥훈이에요. 그 똥훈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씨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딱 보니까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못 먹는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제주 씨 몸 아프다면서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고개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행이 있으니까 이제 어제 한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 순댓국을 시켜놨는데 그 순댓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숟갈질 하다 만다 국물 조금 떠먹다가 그냥 내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어서더라고요, 금방. 한 5분 됐을까? 일어서더니 형님 저 먼저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가라. 뭐 다음에 또 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바로 그 순댓국집 앞에 병원이에요. 거기에 입원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손님하고 이제 얘기 좀 하고 다음날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가게 됐어요. 예. 아침 일찍이요. 예. 아침 일찍이 준비를 해서 막 달리는데 1시간쯤 갔나?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그 모니터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똥원이라고. 그래서 그거 웬일이냐 했더니만은 형님 지금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동생이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좀 전라도 어경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예. 예. 형님 어딘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일찍이 지금 간다. 그러니까 올 수 없냐고 다시.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이거 중요한 약속인데 어떻게 가냐.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 간다. 전 그러면 내가 일을 보고 내일 아침 일찍이 내가 출발을 할게.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할게. 했더니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꼭 전화하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일 볼 일을 보고 일을 마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출발을 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지금 출발한다. 그러니까 몇 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네가 장소를 정해라 했더니만은 그러면 형님 어디 그 식당으로 오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정해서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딱 들어가니까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수 씨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수 씨 아프다면서 왜 같이 나왔냐 했더니만은 형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긴데 하고 앉았더니만은 제수 씨가 이제 힘이 다 빠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형부 하거든요. 그래서 형부 어저께 저를 뵀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름을 부르더래요. 예. 예. 진아. 그래서 꿈속에서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형부를 찾아가라. 그 형부가 너를 살린다. 예,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도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예. 예,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뭐 제가 뭘 살려요, 솔직히. 예, 어디가 아프거나 뭐 하면은 뭐 해보겠는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내가 참 꿈은 기양 꿈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거 살려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답답해하고 나도 답답해하고 그래서 제가 정 안 돼서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무당을 찾아가라 했어요. 네, 무당을 찾아가라 했더니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왜 했더니만 그 자리에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그 이모가 있대요. 근데 그 이모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직장 내에 그 딸이 엄마래요. 딸의 엄마. 예. 그래서 이제 한 3년간 친하게 지내고 뭔 일 있으면 그 이모를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찾아갔는데 예. 하는 말이 구술하라고 그래요. 구술. 그 무슨 구술을 그랬더니만 조상구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조상구술 3번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뭔 일 있을 때마다. 근데 하나 좋아진 것도 없고 또 그 이모 때문에 또 무슨 쭈꾸미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또 쭈꾸미집을 2억을 투자해서 쭈꾸미집을 또 시작했대요. 그게 하면 대박 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아주 폭삭망해가지고
예, 그 돈 한 2억을 갚느라고 한 5년이 걸렸대요. 예. 근데 이 똥월이라는 그 동생이 또 돈 잘 벌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연봉이 아주 높은 동생인데 그 5년을 갚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모가 갚으면 뭐 진짜 무당도 아니고 신을 받은 무당도 아니고 그냥 무당 행세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오면은 뭐 점사도 봐주고 뭐 굿도 띄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무당집에도 못 가겠네 했더니만은 못 가죠. 안 간대요. 죽어도 싫대요. 그럼 뭐 답이 없잖아요. 뭐 변명도 없고 병원에서는. 그럼 꿈에 그렇게 나타났으면은 용화무당을 찾아가서 그걸 좀 물어보고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뭐 이미 그 이모란 무당한테 당했기 때문에 아주 네. 불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답을 못 구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이 이제 그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낮에. 형님 어딘겨? 또 그러길래 이 집에 있다 왜? 그랬더니만은 지금 놀러 가도 돼요? 놀러 와. 그랬더니만은 놀러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차로 5분 거리고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예. 금방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동생도 강아지를 길러요. 요코쇼 테리. 네, 별이라고. 그래 또 우리 요코쇼 망고랑 테리예요? 예예. 어. 그래서 또 망고랑 또 싸움이 막 붙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어떻게 뜯어 말리고 했는데 제수 씨가 같이 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형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만 야 별이 좀 불러봐 했더니 별아 부르니까 별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수 씨한테. 예. 별이가 제수 씨를 제일 잘 따르거든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려니까 피하는 거예요. 별이가. 예, 그리고 동생한테만 가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러더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또 헤어지고 또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는데 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찾아가라. 오. 형부를 찾아가야 네가 산다 이러더래요. 예. 2번씩이나. 그래서 야 이거 뭐 내용을 알아야 뭐 살리든가 말든가 하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살리나 뭐 그렇지. 답답한 거예요. 저도 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한참 고민을 했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랑 친하게 지낸 스님이 있어요. 예. 예, 그 스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똥훈아, 내가 아는 스님이 있다. 스님이 있는데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스님들한테 약간 좀 땡이 같지만 한번 그 스님한테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제수 씨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스님한테 연락을 하겠다 해서 내가 또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꼭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갔어요. 예. 가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스님한테 전화를 했죠.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예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끝났대요. 예. 그러면 근데 이 스님이 운동을 하셔요. 태권도를 하셔요. 예, 왜 태권도를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하셨대요.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하셨는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 스님이 허락을 되면 제가 또 이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태권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되신 건데 지금도 그 태권도를 하셔요. 저녁마다 예불 끝나면 꼭 태권도를 하시고 주무셔요. 그런데 제가 그 절에 놀러 갔을 때 그 스님이 승복을 입고 태권도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매력에 제가 이제 빠진 거죠. 그 스님의 그 매력에. 진짜 무슨 소림사 무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다리가 쭉쭉 찢어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스님도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형제예요. 예. 나이가 똑같아요. 저랑. 동갑.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친구 합시다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친구 아닌 친구가 됐는데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스님 끝났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대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운동이 끝나서 스포츠 음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 스포츠 음료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사가서 또 절로 가야 하잖아요. 했더니만 그래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그럼 포카리 스웨트로 사갈까요? 게토리로 사갈까요? 했더니만 이번엔 게토리가 땡긴대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토레이는 색깔이 있으니까 그 게토레이를 내가 몇 병을 샀어요. 사가지고 예. 이제 갔어요, 절로. 또 올만에 또 얼굴도 볼 겸 해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스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주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스님이랑 이제 게토레이를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토레이가 뭐냐면요. 이 색깔이 있으면은 옥수수 막걸리고요. 포카리스웨트는 하얗잖아요. 네. 그러면 쌀 막걸리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끔씩 이렇게 한 잔씩 하셔요, 스님이요. 저랑. 예. 그래서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죠. 동생 얘기를 쭉 했더니만 스님이 듣다가 그러면 내일 한번 모시고 오라고 오후 한 5시쯤에 모시고 오라고 낮에는 여기 손님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예,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래서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내일 와보란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동생 차를 타고 그리고 셋이 갔어요. 갔더니 예,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을 우리가 이렇게 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법당 안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스님이 또 금방 끝나시대요. 예. 우리가 오는 거 알고 끝나시더니만은 이제 인사를 했죠. 인사하라고 했더니만은 이제 동생도 인사하고 제주도 인사하고 하더니만은 스님이 오늘 당장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했더니만은 얘기 다 들었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예, 오늘 풀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테마를 하신다는 그런데 건가요? 예. 그 오호. 내용이겠죠, 테마. 근데 제 속으로는, 저 스님이 솔직히 참 사람은 좋아요. 말도 별로시신데 가끔씩 엉뚱한 말도 잘하시고 좀 재밌는 분인데, 괜찮아요? 예. 저 땡인데, 땡이 뭐냐면 땡 중 땡초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스님한테 땡이라 하거든요, 별명을. 듣고 계신데. 네. 오. 괜찮아요. 그래서 예. 예. 저 속으로 저 땡이 그 테마를 전혀 그게 제가 본 게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좀 의아했죠. 그러더니만은 당장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스님이 이제 부처님 등을 딱 바라보고 등 쪽으로 앞을 바라보고 제주 씨가 이제 부처님 쪽 앞을 바라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던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항아리 있죠, 항아리. 우리가 쓴 항아리인데 한 무릎 높이 좀 되나요? 무릎보다 조금 높나? 그 항아리를 딱 제주 씨 앞에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다 뭘 넣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네, 뭔지는. 그 안에다 뭘 넣고, 그 옆에 빨간 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끈이 있는데 이게 종이끈이에요. 종이끈하고 항아리 뚜껑하고 딱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주씨를 딱 앞에 항아리를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살님은 견뎌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당을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주 씨가 알겠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앞에 가까이 대라 하더라고요. 가까이 대고 있으니까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하시는 거예요. 불경을 막 하시는 거예요. 불경을 막 하시는데 뭐 천수경, 금강경 뭐 그걸 한참 두드리면 하시는 거예요. 막 금강경도 하시고 천수경도 하시고 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생하고 나하고는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제주 씨가 어깨를 파락파락 떠는 거예요. 예. 예, 항아리를 잡고 팍팍 떠니까 스님이 저희 보고 양팔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호. 예, 그래서 이제 양팔을 잡았어요. 딱 잡고 있으니까는 이제 스님이 계속 이제 경을 하시는 거예요. 경을 하시니까 제주 씨가 계속 팍팍 떠는 거예요. 떨더니 막 헛구역질을 하는데, 네, 진짜 그 얘기. 저도 비가 약하거든요. 예. 그 동생도 비가 참 약해요. 그 별이가 응하면요, 으악 하는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아이고. 그런데 항아리에다가 헛구역질을 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물하고 거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차마 제가 그 눈을 또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비가 생해서요. 예. 그들이 계속 몸을 떠면서 거품 같은 그런 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스스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비가 상해 가서요. 제가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따라서
욱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마스크를 했었거든요. 이제 방역 때문에. 예, 이제 동생하고 저는 마스크를 했는데, 와, 그 마스크 쓰고 욱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막. 아이고. 예, 근데 재수 씨가 막 계속, 이제 스님이 강에 나가니까 계속 떨면서 계속 헛구질 하면서 계속 거품을 토해내는 거예요. 욱. 와.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 비과생해서 눈을 딱 감으니까 계속 헛구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 헛구질 하는 소리, 재수 씨 헛구질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기를 눈을 뜨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예. 눈을 뜨고 꽉 잡으라는 거예요, 팔을. 예, 안 그러면은 이 법당에서 뛰쳐나가면 오늘 한 일은 다 헛거가 되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눈을 뜨니까 또 비가 상하고. 예. 그래서 손을 또 잡았죠. 꽉 잡으니까, 갑자기 재수 씨가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아! 하고요, 막. 오호.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양쪽 팔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엄청 대단했어요. 진짜 힘없는 사람은 나가 똥가리 칠 거예요, 막. 오호. 그래서 저는 꽉 잡았죠. 양쪽에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꽉 잡으니까 막, 우와! 하는데 막 입술에서는 그 버큼 같은 침이 흘러내리고, 와, 그걸 보니까 막 비위는 상하고, 진땀은 나고,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버렸어요. 너무 비가 상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진땀도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스님은 계속 연부를 하시고, 막 계속 하니까, 재수 씨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법당을 나가려고요. 일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더니만요. 그래서 막 우리도 꽉 잡고 있었죠. 막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1시간 반을 했나, 시간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흐르니까 재수 씨가 점점 이제 그 빈도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약해지면서 재수 씨가 그냥 옆으로 쓰러져요. 힘이 없으니까요. 예. 쓰러지니까 스님이 얼른 옆에 그 빨간 천을 항아리 주둥이를 막더라고요. 막고, 예, 그 끈으로 묶고 뚜껑을 닫더라고요. 예, 닫고, 이제 잠시 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하실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님을 얼른 옆방으로 모시래요. 잠시 회복해야 되니까 옆방으로 모셔라 해서 이제 둘이서 양팔을 잡고 이제 스님이 기거하는 그 방으로 눕혀놓고 하니까 정신은 멀쩡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좀 몸을 좀 떨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요. 왜? 먹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기가 다 빠진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비위가 너무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절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전자를 물었어요. 전자? 아, 전담. 전자. 어. 돌빈이 좋아하는 전자. 아, 전자담. 전담. 예. 부처님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비위가 상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 그걸 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향이라도 맡으면은 좀 이게 좀 가라앉까 싶어서 예. 물었어요. 물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헛겁질 했죠. 뭐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만은 옆에 스님이 딱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시더니 스님이 욱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예, 스님도 비굴이 상한 거죠, 사실은. 스님도, 제가 또 욱 하니까 스님도 뒤에서 욱. 그래갖고, 제가, 아니, 스님도 헛구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좀 잘하세요. 예. 할 말이 없으면은. 예. 사람이지, 예. 예. 그래서, 스님도 오바이트를 하세요? 아까는 진짜 세시던데, 그러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더니 다 하고 난 뒤에 스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봤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봤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사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봤거든요. 그것을요. 그래서 내가, 예, 스님 봤습니다. 재수 씨가 막 오베트하고 막 힘을 줄 때요. 예. 항아리 그 주둥이에 있어요. 아지랭이가 피는 거예요. 아지랭이가. 진짜요? 예. 그게 막 진하게 피는 게 아니고, 예, 모락모락. 우리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아지랭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뱀 대가리들이요 나오려고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뱀이요? 예.
예. 아우, 이 지금 뱀 보니까, 아우, 갑자기 오바이트 쏠리네. 예. 막 그 수십 마리 뱀이요.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막. 나오려고요. 근데 나오질 못하고요. 그 입구 안에서 막 지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대가리가. 몸은 안 보이고, 대가리들이 막 꿈틀꿈틀. 그러니까 그 아재랭이가 그 뱀, 그 대가리 모습이에요. 아, 그 모습 자체가. 예. 저는 그게 아재랭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걸 스님이 딱 알고, 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더 이상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뭔가 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만 스님이 저보고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항아리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이구, 예. 예, 묻어야 된대요. 근데 그 절 뒤에 바로 야산이에요. 지금 이 배경 화면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딱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절이 이제 그 민가 쪽에 있는 절이에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 아니고요. 이렇게 혼자 수행하는 민가 주택 그런 절인데 바로 그 뒤에 산이 있고 그 산이 스님 그 선산이에요. 예. 그래서 스님이 그 절 가끔씩 그 뒤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신 그런 곳 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낮에는 올라가 봤는데 거기다 이제 묻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 항아리를 못 들고 오는 거예요. 예, 비유가상에서 그래서 스님 제가 들어야 돼요? 했더니만 스님이 하는 말이 스님인 제가 들어야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린 친구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또. 그래, 스님 나한테 못하겠다. 저기, 그 동생 시켜라. 했더니 동생은 보살님 안녕시켜야 되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부처님의 심부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할 말이 없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항아리를 딱 들고 나왔어요. 나왔더니만은 그새 스님이 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삽하고 머리에 다는 후레쉬 있죠? 예, 네. 그거를 또 언제 꺼내와가지고 스님 하나, 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달고 이제 스님이 앞장을 쓰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는 항아리를 들고 따라갔죠. 무거웠겠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무겁지는 뭐가 이렇게 내물이 꽉 찬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막 비유가상에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스님이 앞장 쓰고 올라갔는데 스님이 그 참선하시는 그 자리 옆에다가 항아리를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내려놨죠. 그랬더니 스님이 저한테 삽을 주면서 삽질을 하래요. 제일 하기 힘든 건데. 예. 예.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스님 항아리도 들고 왔는데 삽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스님은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스님이 하는 말씀이 우린 친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할 말이 없다. 친구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의리고 그 의리 속에 부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스님이 말씀을 진짜 잘하셔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예. 오호. 이럴 때만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삽질을 했죠. 열심히. 예, 삽질을 했어요. 삽질을 해서 항아리 사이즈를 맞추니까 더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의 뜻이지. 팠어요. 예. 또 깊게 파래요. 또 깊게 팠죠. 파고 항아리 또 묻어 보니까 좀 더 파래요. 이게 자세도 안 나오고요.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잘 안 파여요. 예, 저도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팠어요. 파가지고 그 항아리를 이제 묻었어요. 예. 묻고 흙을 덮으라더라고요. 덮고 도지고 그리고 스님이 잠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경을 하시더라고요. 예, 경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네. 저한 밤이요. 예. 그리고 이제 스님이 내려갑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님이 이제 매일 올라와서 참선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천도겠죠? 천도 네. 기도를 해서 3개월 동안 이걸 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좀 파가지고 이제 이걸 없앤대요. 스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 내려갑시다 하고 스님하고 내려오는데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귓가에 큰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산속에 뭐가 있나 하고 제가 이제 두리번두리번 했어요. 잠시 서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땅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뱀소리구나. 땅속에서, 예,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섬찟해요, 제가. 그 빨리 내려가겠다고 내려가려니까 벌써 스님은요, 저보다 10발자국 내려가 있어요. 빠르다. 예, 빠르셔요. 그거 저도 내가 속으로, 저 땡이 진짜, 네, 의리도 없이. 그리고 이제 막 때려 나갔죠. 따라 예. 나가서 이제, 저 마당에 딱 서가지고 제가 그랬죠. 스님한테. 스님 같이 내려가지. 그렇게 빨리 내려가냐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아우. 예,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더니만은, 재수 씨가 멀쩡해요. 오, 다행이다. 예, 누워있는데,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딱 앉아갖고 하시는 말씀이, 동생한테, 처사님은 웬 뱀을 그렇게 많이 죽였냐고, 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이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맞아요. 이 사람이요. 어릴 적에요. 시골에 살 때 뱀도 엄청 잡아먹고 막 심지어 그 집안에 이렇게 드는 뱀 구렁이도 잡아먹고 구렁이 알 잡아먹었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그게 설사 나와가지고 고생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닥치는 대로 막 뱀도 잡아먹고 그걸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놀러도 댕기고 이 사람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민물이라도 다 생명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냐니까는 동생이 하는 말이 그때는 시골이라 거기가 지금도 시골이에요. 제가 가봤거든요. 놀러. 예. 진짜 집 딱 5채 있어요. 아직도요. 거기가. 진짜 시골이에요. 오진데 우주인데요. 거기가. 예. 동네 이름 못 되겠네요. 근데 네네. 그때서야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골 사람이고 그때는 먹을 게 없고 물론 밖에 나가면 있지만은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예, 주로 뱀을 잡아가지고 파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 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언젠가 이게 상가집을 가거나 그 혐오식품을 먹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한 3개월, 6개월 병원에 입원하고 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그 후로 이제 그런 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쌓였대요. 쌓였대요. 업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보살님은 괜찮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또 스님이 그 재수실 때 하는 말이 보살님은 집안에 무당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신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는데 결국 그 신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몹쓸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예, 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재수 씨도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님 얘기를 듣다가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 뱀의 영혼들이 보살님한테 붙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붙어서 동생을 해코지를 하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 네 남편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걱정 말아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돌려보냈어요. 예. 일단은 허기가 질 테니까 내려가서 죽을 사다가 미기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갈렸더니만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 예, 포카리 스웨트 한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포카리 스웨트를 꺼내놓고 이제 한잔 하면서 제가 그랬죠. 스님 땡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래도 스님도 뭔가 한 가지 하는 게 있네요. 했더니 이래 봐도 제가 땡중이지만 그래도 하는 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좀 그 스님을 좀 더 달리 봤어요. 그때부터. 예. 더 달리 봤고 더 멋지게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동생한테 아무 일은 없을 것이니까, 뭐, 너무 걱정 말고, 제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저 동생이 아마 크게 다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다 인연의 법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헤어지고, 그 동생은 지금 이후로 아무 일 없고, 제주 씨는 지금 이제 취직을 했어요. 우와, 다행이다. 취직을 해서, 예, 네, 취직을 오. 해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있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허락을 받기가 참 힘들었는데, 왜요? 스님 때문에요. 왜요? 스님이 왜요? 스님이, 혹시 뭐 이렇게 절 이야기, 간판 뭐 이런 게 나올까봐 그러니까 절대 이야기를 안 한다 했더니만은, 그러면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대신에 네네. 이 돌비 공포 방송을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왜 했더니만은 응.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대요. 스님. 예, 여태껏 아이고. 공포 방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 유튜브는 시청하지만 재밌는 걸 보더라도 이 무서운 공포 방송은 절대 못 듣는데요. 아하.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한 번 생각하니까 얄미운 거예요, 또 스님이. 그래서 제가 똑같이 써먹었죠. 우린 친구입니다. 친구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의리이고 그 의리 속에 부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님, 오늘 제가 방송하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했더니만 스님이 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럼 들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리 예. 있다. 오. 예. 그러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누를까요? 나 당연히 눌러야죠. 예, 예. 남의 그러면서 메타볼. 제가, 예. 제가 그러면서 후원도 부탁드려요 했더니만은, 후원은 제가 좀 가난한 승이라서, 후원은 좀 그렇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불 덮고 아마 귀 막고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좀 많이 잘라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시간상. 그래서, 이런 인연도 있구나. 오. 야, 이런 인연법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네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요. 이 스님 사연이 참 재밌어요. 지금 와서 재밌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스님한테 힘들었던 얘기인데, 네. 스님이 태권도를 했던 이유, 그리고 스님이 돼야 할 이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것도 허락받으려면 또 스님, 우린 친구입니다. 친구 부탁 들어주십시오. 또 이게 이야기를 또 해야겠는데, 스님.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구독자는, 네, 다 부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예, 스님. 돌비님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스님. 스님. 예. 구독하는 건 다 인연이 있어서 예. 구독을 하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이야기의 제목은 나왔어요. 스님과 친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네. 이거 제목이 나왔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뭔 얘기지? 스님과 친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뭘까? 예. 하면서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예.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네요. 예. 아무튼 샌드님이랑 또 지금 듣고 계신 스님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샌드님께서는 이야기 너무나 또 재밌게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참아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이게 최대한 무표정으로 이제 채팅창도 안 보면서 좀 했는데, 잠시 제가 채팅창을 본 사이에, 참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요. 여러분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스님과 친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셔요? 저 구름 안에 있습니다. 와, 구루마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구름 안에서 에어컨 틀고 탁 있죠. 구루마는 뭐 역시 예. 국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면 또 사모님도 계시고 또 아기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하면 이 메소드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쌍욕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죠? 아빠 왜 이렇게 그럼요. 쌍욕을 해? 이렇게 들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다 이런 고충이 있어요. 아빠의 힘듦이라는 건. 네. 자,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맞죠. 네, 사람만큼 네. 무서운 거 없고, 사람 네.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이 이야기 들은 거는 한 2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2달 전쯤 기억을 하고 제가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레잖아요. 또 영업사원들. 그래갖고 다 받았죠. 그랬더니 아는 형인가 봐요. 제 이름을 알아요. 동꼬야, 형이야. 우리 그때 그 연수원 갔을 때 교육장 갔을 때 만났던 형이야. 그래요. 누구 형 하는데 기억이 얼추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 하고 봤더니 그 형이 누구냐면은 제가 전 브랜드에 있을 때 입사를 하면은 뭐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세뇌 교육을 회사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 들을 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저녁에 얘기 잠깐 했던 형인데 연락처를 교환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저장을 안 했었어요. 이 형은 그래도 고맙게도 저장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차를 판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며칠 날 가니까 고객한테 차량인도 하고 밥이나 먹자. 네가 맛집 좀 소개를 해줘라. 밥은 내가 살게.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살살 긁어봤더니 이 이야기가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 7, 8년 전쯤 된 이야기고요. 지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적다면 적고 먹을 만치 먹었다면 먹은 나이에 똘비라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차를 판매한 지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된 상황이었고 그냥 그럭저럭 차를 괜찮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마다 이게 다릅니다.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하나 돌리더라도 회사에서 토시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검수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그냥 우리가 현수막을 건다던가 전봇대 족자를 건다던가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회사가 있는데 좀 밀어붙이는 회사였단 말이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판촉이라고 해서 그것도 열심히 돌고 하는데 신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신입이 들어오면 보통은 기본 교육을 마친 후에 선배들하고 좀 처음에 짝을 좀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족자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뭐 상가를 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너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는데 이 똘비하고 묶인 거예요. 그 후배가. 그래가지고 판촉을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대요. 얘가 몇 살 차이 안 나기도 했지만 참 애가 싹싹하고 애가 참 괜찮았대요.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면서 시간을 거의 1년을 넘게 그 친구랑 보내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시간을 보냈을 때 똘비가 영업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왔을 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생이. 형님, 형님은 이렇게 힘들 때 스트레스를 뭘로 풉니까? 그래가지고, 뭐 술 한잔 땡기든가, 뭐 방구석에 누워있든가, 뭐 방법이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은 종교활동은 안 하시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따로 종교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잘났다.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진짜로, 신이 있나 없나 우리가 그런 건 모르지만서도,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다가 의지를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이러면 확실히 낫다고. 형님 그런갑다. 야 근데 나는 별로 생각 없다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종교활동을 해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좀 하더래요. 똘비가 사실은 좀 거부감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말은 고마운데 나는 그쪽으로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포교활동 같은 건 하지 마라. 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았습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이 후배는 판매 대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배 아프잖아요. 후배가 잘 팔면.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몇 달 안 있다 후배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 형님 그게 아니고 타 지역 가가지고 사업을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네. 아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내가 나가는 판국에 나 여기 들어와서 자리 잡고 돈 벌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 형님인데 내가 형님한테는 내 유산을 남겨드리고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 뭐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친해져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넌 가는 마당에 교회 얘기한 마. 그러니까는 형님 영업적으로 기가 막히니까 가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거기서 대수가 좀 나오냐 그랬더니 형님 나 요 근래 판매에 나가는 거 다 교회에서 나가는 거요. 교회 뭐 누구 소개해주고 누구 소개로 다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형님. 형님 어차피 내가 지금 타 지역으로 나가니까 형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형님도 조금 심적 안정도 찾으면서 주머니 안정도 찾으시라고 형님한테 내 유산을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니까는 형님 내가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한 달 정도 있다 가니까 일요일 날이면 어디로 오시라고 내가 인사시켜 드리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도 가르쳐요. 종교활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영업적으로 종교활동도 하나의 모임이니까 이것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뭐 가자. 가서 뭐 신용을 하다가 진짜로 심적 안정도 없고 좋으면은 내가 그때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지 한번 가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요일날 똘비가 이제 나간 거예요. 가봤더니 똘비 생각은 그랬대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건 아니었고 교외로 나가면 어디 마을회관 같이 생긴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런 곳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하는데 그 마을회관 딱 뒤쪽 주차장을 봤더니 차가 수십 대가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근데 이 차들이 딱 보니까는 벤츠, BMW, 뭐 현대 걸로 따져도 우리 뭐 최소한 G80 이상 되는 차들 이런 차들이 질비하게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긴 뭐길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냐. 그래가지고 본인 차 주차하고 동생하고 내린 거예요. 야 여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아 형님 종교활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좀 친해지시기 형님 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가 내가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이런 건 알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성경책이라는 거는 들고 가는구나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성경책을 안 들고 있더래요. 그 교회는. 특이하다 하는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뭐 목사님 말씀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예배를? 되게 간단하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예배를 그냥 끝내더래요. 1시간도 안 했대요. 한 30분 남짓 하고 그냥 끝나는데 별 얘기도 없고 원래 이런 건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개뿔이나 알 수는 없고.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으로 보이시는 분 다른 분들 인사를 시켜주더래요. 동생이.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낸 거예요. 뭐 주말에 가가지고 한 30분 시간 보내고 인사하고 괜찮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누구 하나는 계약을 넣고 와 진짜 괜찮네. 진작에 종교활동 할 걸 그랬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동생이 형 나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왔다 갔다는 할 거야. 그러니까 형 자주 얼굴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오냐 알았다. 가서 건강하고 이쪽 쪽 오면 연락해라. 인사하고 똘비가 계속 그 교회를 주일마다 나간 거예요. 쭉 더 나가니까 이런 걸 좀 하더래요. 몇 명 팀을 묶어가지고 봉사활동식으로 어디를 좀 보내고 이런 활동도 이제 슬슬 좀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쉬운 얘기로 호스피스라고 이제 뭐 요양원처럼 해가지고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거기 가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거기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 친해졌대요. 인원수가 몇백 명은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나름 이제 자리 잡으면서 본인도 봉사활동 비슷한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나쁘지는 않았대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안 나가기도 했지만 뭐 나름 괜찮았대요. 그렇게 쭉 활동을 하니까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잡더래요. 저기 똘 선생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름이 아니고 요즘 보니까는 참 그래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후배를 철민이라고 할게요. 철민이가 이렇게 와서 직접 인사도 다 시키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밀지 말고 날 잡아가지고 한번 공부 좀 해볼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부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다음 주일에 내가 말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2-3시간 정도만 좀 시간 빼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우리 높으신 분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꼭 우리 성도님을 거기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말한 시간에 그곳으로 향했대요. 그곳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그곳에 가니까는 다른 건 아니었고 그냥 덩그러니 건물 몇 개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되게 시골이었고. 그래서 완전 개척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대요.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본인 포함해가지고 한 8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고 저 어디서 온 뭐 똘비라고 한다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들 잘 오셨다고. 선발된 정예 요원분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웃으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날 얘기하는 게 조금 되게 특이했대요. 일단은 종교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거는 좀 분리가 어떻게 보면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대립이라고 해야 될까? 두 개가. 그런 모양새로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네. 과학이 종교를 증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신박한 개소리다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들어나 보자 하고 가만히 이렇게 들었대요.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뭐였냐. 주변을 보면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어디가 안 좋으신 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니시면서 약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 이 사람들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힘을 빌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저 각각의 수명이 있는데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어줍지 않은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있는 이 형국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목숨을 연장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한테 안 좋은 유전자를 뿌리고 우리 인간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게 니들 눈에는 보이지 않냐. 유전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막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다과라도 한 잔씩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다과를 좀 했대요. 따뜻한 차에 작은 쿠키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담소 타임을 좀 나누고 한 3-40분 지난 후에 말을 조금 더 이어가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니들은 니들 스스로에게 다 정당하냐? 니들은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없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냐?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모든 게 다 니들의 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다 죄면은 나는 진작에 뒤졌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영상물을 하나 틀어주시더랍니다. 영상물을 딱 보는데 영상물이 굉장히 고틱했대요. 굉장히 고틱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 영상은 지금 연출이 된 영상이 아니다. 실제 영상이고 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니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니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냐 하면서 막 옆에서 쏘아 붙이더래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근데 진짜 영상이 일렁이면서 실제 내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장이 벌컥벌컥 뛰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두렵고 무섭더래요. 너무나. 여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도 못 칠 만큼 한없이 무섭더래요. 진짜. 근데 갑자기 하얗게 화면이 쫙 밝아지면서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우리를 호응해주는 막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이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다과 시간에. 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뭔가를 겪으니까 화면이 하얘지면서 막 우리를 다시 이렇게 뭔가 구원해주는 듯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좋아 죽겠더래요, 진짜.
안도감이 들고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래요. 살았다. 와, 살았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열변을 토하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니들이 다 용사가 돼야 되고 전사가 돼야 되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 전사가 될 준비가 됐냐고. 됐으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거 막 렛츠가 그럼 킷 하면서 그런 걸 막 뛰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듯이 막 키리시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 가슴 떨림이 멈추질 않더래요. 진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니. 야, 이거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싶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 떨림이 멈추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진짜 더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생활을 이제 조금 더 이어갔을 때 그곳에서 차 마시고 다과했던 그 열변을 토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시더래요. 이리 좀 와라. 갔대요. 갔더니 따로 내가 그쪽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똘비 자네를 직접 부른 이유는 내가 얘기를 쭉 듣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아주 생활이 올곧아진 걸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무 내가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좀 불렀으니까 양해를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네 그러지 말고 진짜로 기사로서 용사로서 전사로서 활동해볼 생각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일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다른 거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신념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원래 하고 있는 이런 일에는 지장 안 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해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왜냐면 내 생활을 방해하진 않는다고 했어.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면서 둘이서 다과 타임을 하면서 조금 더 심화스러운 얘기들은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대요. 주변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정보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주변에 우리 똘비 전사님처럼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뭔가 전사로서 해야 될 업무들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만약에 네가 몸이 아파서 병들거든 죽어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병원을 간다든가 치료를 받지 말아라.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니 하늘에 맡겨라. 네가 살 놈 같으면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고 네가 하늘로 갈 놈 같으면 죽을 것이요. 거기에 거스르지 말아라. 이게 전사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다.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일단은 알았다.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뭐 사실 크게 터치가 들어온다던가 숙제라고 막 내고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후배가 철민이가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아 형님 나 정말 미안한데 나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야 인마 오랜만에 전화하고 대뜸 무슨 일이야. 30만 원은 있어 보내줄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형님 내가 뭐 긴 말은 할 건 아닌 것 같고 형님 나 3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알았다 일단은 보내줄 테니 급한 일이 있으면 좀 해결하고 형한테 전화를 해라. 30을 바로 입금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쯤 전화가 왔대요. 철민이한테. 아 형님 너무 고맙다고. 너 어디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 나 똘비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무슨 동에 땡땡 모텔입니다. 모텔? 네가 왜 모텔 생활하고 있어 임마. 그러니까 형님한테 참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 일로 한번 오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갈게. 무슨 일인가 너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형이 바로 갈게. 그래가지고 바로 갔대요. 그 모텔로. 가가지고 야 너 얼굴색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 형님 일단은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게. 그래서 이제 모텔에 남자들이 앉아갖고 이제 소주를 막 먹었대요. 그러면서 철민이가 어렵게 입을 떼더래요. 형님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전사입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형님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전사야.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나도 안 그래도 뭐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뭐 별로 할 건 없더만.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붙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형님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한데 형님 그 얘기는 들으셨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지 말으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형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는데 글쎄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다. 형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 네가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대장에 크게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치료를 시작했구나 하는데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똘비 머릿속에 갑자기 그 고틱한 영상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더래요, 똘비가.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너 괜찮겠어? 라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면 아이구야 하루라도 빨리 가고 치료를 받아라 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치료하길 잘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 괜찮겠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형님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고 제가 어떻게 이게 보복을 당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보복이라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형님 뒷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배신을 하는 전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라. 이게 우리 국룰 아니냐고. 나 그런 말은 못 들었다고. 형님하고 나하고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고 하니까 형님 혹시라도 제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숨어있게 됐습니다, 형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널 어디다 팔아먹겠냐. 그나저나 여기서 뭐 30만 원 지금 뭐 돈 떨어져갖고 네가 모텔비도 없어갖고 나한테 빌린 거구나. 좀 더 힘들면 얘기해라. 형이 좀 더 줄라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이제 집에 가서 드르렁드르렁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래요. 이 시간에? 시간을 봤더니 한 5시 반 정도. 새벽 기도 뭐 이런 건가? 뭐지? 받았대요. 예, 목사님. 받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나 보네. 내가 미안하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자네랑 그러지 말고 좀 있다가 일어나서 한 9시나 10시쯤 나한테 좀 와줄 수 있겠나?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한 8시 45분쯤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새벽에 전화 주셔서 무슨 일이시냐고. 아니, 뭐 좀 봉사활동 비슷하게 좀 상의할 게 있으니까 좀만 와줄 수 있냐. 평상시에도 한 번씩 불렀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고 했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전에 일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하고 이제 바로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때는 되게 온화한 눈빛, 온화한 표정, 그냥 이런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날은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뭔가 위축되더래요. 눈빛부터, 표정부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솔직해야 되네 얘기하더래요. 네. 그러며 신앙에 손을 얹고 솔직해야 되네 얘기를 하더래요. 예. 철민이 소식 아나 모르나 자네 얘기하더래요. 철민이요? 갑자기 철민이는 왜 물어보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긴 얘기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네. 철민이가 연락이 온다든가 철민이를 만난 적 있는가? 근황을 좀 아는 게 있는가?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똘비 전사께서 모르는 것들이 좀 있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우린 숙청이네.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고 섬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자네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자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네. 이 대답을 정말 잘하시길 나는 간곡히 기도하네. 철민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 없나? 근황을 아나 모르나? 아는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하시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예. 실은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철민이가 연락 와서 만났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나서 들어보니까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네한테 더 이상 캐물을 생각은 없네.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철민이는 어디에 있나? 얘기를 하더래요. 입을 쩝쩝 다시면서 한참 고민했대요. 뭔가 말하면은 이 철민이란 동생이 지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운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래 마음속에서. 목사님 지금 돌비 모텔 402호에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철민이가 돌비 모텔에 있다는 얘기인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목사님 혹시 철민이를 안 좋게 만들다던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 그러니까는 그건 자네가 좀 보면 알겠고 확실히 그러면 자네는 알고 있는 걸 다 나한테 얘기한 거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짝짝짝짝짝짝짝 나더래요. 바깥에서 한 4-5명이 치는 박수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방문이 열리고 철민이를 비롯한 사람 3-4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예.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쳐다봤대요. 야 철민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는데 앞에 목사님도 일어서가지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다고. 미안한데 자네를 좀 시험해봤다고. 예. 뭐 사상검증 이런 거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고 진정한 전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박수를 막 다들 쳐주더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제가 들을 때도 그랬으니까 저 같은 화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똘비는 이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고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철민이도 안전하고 나도 뭔가 잘 넘어갔고 아이고 살았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녹으니까 이제 숨도 좀 쉴 것 같고 그러면서 한참 박수치고 다과를 이렇게 하면서 좀 한참 하하호 웃으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주변을 물리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좀 했대요. 목사님이 앞으로는 진정한 전사로서 검증을 마쳤으니 진정한 전사로서 업무들을 수행을 좀 해야 될 거라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고난도 있을 거고 힘든 것들도 있을 거지만 잘 이겨낼 거고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바로 미션을 주더래요. 다른 게 아니었대요. 그냥 1000장 정도 되는 전단지를 하나 주더랍니다. 본인한테. 그러면서 주변에다 좀 뿌리고 그렇게 업무 보시라고. 전단지를 받아들고 이 전단지를 뿌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전단지 뿌리시게 나가보시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 차에 앉아가지고 전단지를 좀 자세히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기적을 믿으시는 분, 정말 아파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기적 치료, 이런 전단지더래요.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길바닥에다 막 그냥 찌끄러대요. 천장을. 예. 그냥 그렇게 며칠이 그냥 또 쭉 흘렀대요. 더 이상 연락 온다든가 자기를 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철민이한테도 이제 전화를 했는데 철민이가 형이 같은 길을 걷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철민이도.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알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내가 형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형 계좌번호 좀 찍어줘. 그러더래요. 계좌? 알았어 하고 찍어줘. 왜냐면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돈 갚으려고 나 하고 찍어준 거예요. 지금 똘비가 3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상황이잖아요. 딱 정확하게 들어온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철민이한테. 야, 너 돈 잘못 보냈어 인마. 500이 들어왔어. 얘기를 하니까는 형 그게 아니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형이 날 믿어준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보답이고, 내가 형 전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말이야 난 참 많은 돈을 벌었어 형.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돈? 그러니까는 내가 자동차 영업을 그만둔 것도 더 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만둔 거 맞고, 우리 쪽 인맥을 통하게 되면은 형 이 살면서 돈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앙이 문제지.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냐고. 일단은 뭐 알았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진짜로 열심히 하면은 큰 돈도 벌 수 있나 어쩌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때 본인은 제정신이 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네. 이제는 미션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자기 전에 하루에 4번 자기한테 좋은 글귀의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이었어요. 이게 미션이랄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문자를 하루에 4통씩 꼬박꼬박 보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한 번씩 불러서 가면은
전단지 주면 전단지도 한 번씩 뿌리고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도우라 하면 좀 돕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자동차 영업에 크게 지장 안 주는 모든 선 내에 있었대요. 모든 게 다. 예.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점점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대해서 세뇌가 강하게 들어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후에 본인도 알게 된 거지만 사람을 세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게 완전히 세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4번 문자를 보내게 되면 하루에 4번이란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서 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씩 불러다가. 이게 전문적인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은 하되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똘비한테 좀 더 심화된 미션이 들어왔대요. 어느 병원에 가서 약통을 통째로 바꾸라는 미션이 온 거예요. 오.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땡땡 내과라고 있다고. 거기 가서 간호사실 뒤쪽으로 가면 써주더래요. 이런 약품이 앰플이 쭉 담겨 있는 게 있을 건데 똑같이 생긴 거니까 가서 앰플만 바꿔치기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우리의 대업에는 질문 같은 거 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이행하시면 되는 거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고 받아서 나왔대요. 가다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게 뭘까? 이 전문 의약품이 뭘까 도대체? 이거를 왜 그 병원에 가서 바꿔치기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 걸까?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예. 그 병원은 투석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뭔가 약도 좀 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류의 병원이었대요. 거기가.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테러예요. 지금 테러. 나한테 시킨 건 테러. 야, 이거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철민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철민아, 나 뭐 좀 묻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앰플을 받아서 가는데 말이다. 이거 나 솔직히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철민아. 그러니까 철민이가 형,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형.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고 형이 가는 시간 맞춰서 아마 간호사들도 살짝 자리 좀 비워줄 거야. 형, 뒷일은 걱정하지 마. 뒷일은 위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그냥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원래 있던 거 들고 그냥 나오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형. 얘기를 하더래요. 그니까 말이다. 알았다. 가갖고 해야겠다. 끊었대요. 다시 이제 쭉 가는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이건 아니더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나쁜 행위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마음 바뀌기 전에 갖다 버려버렸대요. 옆에 공터에다가 싹 버려버리고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으로 갔대요. 이러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눈치 깠을까? 전화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 또 시험한 건가? 미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좀 한 것 같다. 지금 다시 가서 어떻게 주워올까? 아니면 내가 이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가서 막 고해성사라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차마 못 받겠더래요. 안 받았대요. 진짜로 손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손에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이라도 목사님한테 가자. 가가지고 싹싹 빌자. 빌고 나 이거 그만하자.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만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민이한테 전화가 또 막 오더래요. 철민이 전화 받았대요. 철민아. 받으니까 형 사고 쳤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차마 그건 못했다.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형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형 그거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형네 아버지 당뇨잖아. 형 알잖아. 형네 아버지 당뇨 있잖아. 그러더래요. 아버지 당뇨 있으시지. 아버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계시잖아. 꾸준히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잖아. 그렇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뭔 얘기를 할지 아니까. 형이 전사기 때문에 형 아버지가 형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도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거야, 형.
근데 형이 전사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형 아버지는 치료받으면 안 돼. 왜 뜻을 거슬러?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형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짧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배신자를 어떻게 처단해야겠냐고. 형, 그 내과 거기 있는 간호사도 전사야. 알아? 글도려. 나도 시험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지. 일종의 시험이었지. 거기에 형은 배신자라는 답을 내는 거고. 형부터 안 건드릴 거야. 왜냐면 형은 건강하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신께서 주신 그 소중한 목숨을 우리가 앗아갈 수는 없어. 다만 형 아버지는 얘기가 달라지지. 지병을 앓고 계시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잘 생각해. 어떻게 할 거야? 얘기를 하더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아니잖아. 이게 장난이어도 너무 심한 장난이잖아. 말을 못 이어고 있는데 그 동생이. 두렵지 형. 무섭잖아 지금. 알 수 없는 무게가 형 어깨를 누르잖아. 느껴지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었대요, 똘비가. 맞다고. 형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신의 권능이 느껴지는 거라고. 다이렉트로다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형처럼 지금 안 느껴질걸? 그냥 뭔가 싶은데 형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형이 스스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 뭘 고민해? 가서 빌어. 싹싹 빌고 시키는 거 뭐든 다 하겠다고 가서 얘기하고, 오늘 나가서 폭탄을 터뜨리면 터트릴 각오하고 와. 어서 가. 어서 가서 빌어. 내가 형한테 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처야 이거는. 예.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어. 아버지 건들지 마. 가족 건들지 마.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형 정신 차려. 우리가 아버지를 왜 건드려? 아버지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이잖아.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 우리가 뭘 건든다고 얘기를 해 나한테 도대체 지금?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예? 원래 지병이 있어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화 그만 내고 오냐. 알았다. 나 때문이라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끊자 하고 끊었대요. 나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다시 그 교회로 출발을 해서 천천히 가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싸우더래요. 내가 가서 거기에 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위험할 것 같고 진짜로 해를 가할까? 아닌가? 가하고도 남을 애들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한쪽에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막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막 하다가 번뜩 눈을 뜬 거예요. 내가 두렵듯이 쟤네들도 두렵게 만들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은행으로 갔대요. 은행으로 가가지고 자기 계좌에 있던 돈 중에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을 했대요. 싹 인출을 해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담아놓고 철민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철민아,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나 좀 보자. 너 어디냐? 형, 나 지금 형 있는 그 동네 거기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굴 좀 보자. 너하고 얘기 좀 먼저 하고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지금 좀 나와라. 딱 그 얘기를 하니까, 형 목소리 힘이 실린 게 좋다. 뭔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굳혔구나. 형 어서 나와. 어디서 보자. 그래서 만났대요. 만나고 얘기를 했대요. 야, 철민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만두겠다. 모든 걸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철민이가 눈썹이 막 물결치면서, 형, 얘기를 했잖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될 뿐이야. 어려운 거 없어. 뭐가 어렵겠어. 말했잖아. 우리는 산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해하진 않는다고. 알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좀 다를 것 같다. 나는 산 사람도 이제는 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자기 통장 정리한 걸 이렇게 보여줬대요. 자, 내 거 통장이다. 봐라. 방금 수천만 원을 내가 인출을 했다. 이게 뭘 타는 건지 혹시 너 알겠냐?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형 돈 많네. 이거 빼고도 돈 많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왔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의뢰를 했어. 나나 내 가족이 다치거들랑 너 죽여버리라고. 나는 방금 의뢰를 하고 왔어. 근데 실제로 의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서 포를 깐 거예요. 너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 다치면 너는 반드시 죽어. 난 돈을 썼거든. 자신 있냐? 그랬더니 철민이가 진짜 무섭게 쏘아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라고. 자신 있냐고. 그 목사라는 분, 그분한테 가서도 얘기할 거야. 자신 있어? 다들 자신 있어? 내 남은 잔고 보이지? 필요하면 난 돈을 더 뽑을 거야. 더 뽑을 거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그래도 돈 좀 있는 거 알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더 지원 받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니들. 자신 있어? 얘기를 하니까 형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글도래요. 야 잠깐만 철민아, 너 말이 달라진다? 아까는 멀쩡한 사람은 안 건든다며. 네가 가진 신앙심이 이거밖에 안 됐어? 개뿔도 없네. 왜 열받으니까 신앙심 개나 줘버렸냐? 너 말 똑바로 해. 나 건들지 마. 나나 내 가족이 안 다치고 건강하게 항상 기도해. 다른 이유에서든 나나 내 가족이 다치면은 네가 실제로 안 그랬어도 넌 뒤질 거야. 왜? 나는 그 조건에 이 돈을 줬거든. 목사한테 네가 전화해서 얘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는 대답 안 하더래요.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나는 간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긴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갔냐, 아버지한테 갔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막 얘기를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사설 경호라도 붙입시다. 아들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다 듣더니 너 지금 내 친구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너 내 친구한테 좀 가보라고. 왜요 아버지? 너 아무튼 있어봐. 일단 내 친구가 너한테 전화 오거들라 아무튼 상담하고 그 친구한테 가고 사설 경우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알았으니까 너도 좀 마음 좀 가라앉히라고. 너 지금 너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많은 번화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 앉아 있었대요. 무서워갖고 집에 가기도.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더니 아버지 친구분인데 의사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끝나고 몇 시 정도에 좀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쭉 상담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똘비한테. 지금 네 상태가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의사가 이제 그걸 파악해 준 거죠. 과학적으로. 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너는 일종의 이런 거를 이용한 세뇌 과정에 있었던 거고 네가 참 어떻게 보면 올곧은 마음가짐이 남아 있어서 무사히 나왔지. 그게 아니었으면 네 돈이고 뭐고 이 사람들 시킨 대로 너 다 했을 것 같다고. 진짜 무섭다고 딱 얘기해주면서 너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았대요.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보인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신고를 했대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 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신고를 하면은 자이든 타이든 똘비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똘비는 처벌을 감수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증발하듯이 사라져 있었대요. 증발하듯이. 오, 예. 자기를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원래 처음에 갔던 교회, 마을회관 같이 생긴 그 교회 있잖아요.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에 따로 가서 교육받았던 곳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철민이는 신상 정보가 있잖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행불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흐지부지. 왜 그러냐면은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심각할 수 있어도 똘비가 크게 해를 당했다든가 가족이 해를 당했다든가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는 안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일단락이 됐던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예. 이게 그쪽에서 이제 똘비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말들이 못 나갔고 또 제가 이제 못 들었지만 정리를 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었을 때 진짜로 얘네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진짜로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죽었어야 될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한번 가져와 봤네요. 아니,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 다르고 틀리다고 하지만 좀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병원 가야지 어딜 가. 근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네꼬마님도 전사잖아요.
저는 돌전사라고 합니다. 그죠. 예, 시들무 전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전사로서 뭔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돌비님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업로드하는 이유가 뭔데? 세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세뇌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시험이에요, 지금. 네, 이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맨. 네, 진짜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시들무의 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돈이 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게 목적이지 않은 사이비 이야기도 처음이긴 했는데 또 전사라는 표현을 쓰네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사이비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시들무의 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